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얘기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청입니다. 최근 직구로 대나무로 만든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구매했는데요. 그간 플라스틱으로만 만나왔던 무선 키마를 나무로 접하다 보니 느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컴퓨터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그 어디에도 판매 중인 PC용 나무 케이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DIY PC용 나무 케이스 제작기.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사용해 나만의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은 직구로 구매한 대나무 키보드 마우스가 불러온 우드 PC 제작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과부터 확인해 볼까?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스 전체를 나무로 제작해 컴퓨터로 완성시켰습니다. 처음 머릿속에 그렸던 게이밍 PC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정상 작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게이밍 PC와는 달리 따뜻함을 머금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이와 같은 우드 케이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을까요? 직접 나무를 재단하기 어렵다 보니 도면을 보내주면 나무를 대신 재단해주는 업체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5T의 두께감이 있는 미송 합판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 케이스 사이즈를 실측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만의 케이스의 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나무 안에 홀을 내는 범위가 최대 2개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부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케이스의 포트 부분을 담당하는 후면 파트는 최대 4개의 재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인보드, 포트, 쿨러 파트, 그리고 그래픽카드 포트,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 파트까지 말이죠. 업체에서 재단된 부분은 직접 작업이 어려운 메인보드와 쿨러 파트만 재단받고 그래픽 카드 및 파워 서플라이 파트는 직접 재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수직으로 커팅이 가능한 전기톱과 함께 나무를 고정하는 목공 작업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점차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처음에 톱만 배송되면 마치 식빵을 칼로 자르듯 쉽고 반듯하게 재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됐지만 15T의 두께의 합판은 생각과 달리 톱으로도 반듯하게 잘리지가 않았습니다. 3시간 추위에 떨며 작업한 결과는 기대 이하의 결과물을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나사와 드릴 그리고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전체적인 케이스 모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후면에는 LED 펜 그리고 전면에는 3개의 LED 펜을 달아줬는데요. 상단에는 수냉 쿨러를 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또한 케이스 문은 여다지로 만들어주고 자석을 붙여 고정시켜 줬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또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케이스의 기본 골격은 15T, 하지만 문은 4T로 얇은 두께다 보니 나무가 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단에 자석을 하나 더 고정해 휘는 현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하단에는 브라운 발통을 고정해 스탠드를 만들어 줬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평이 맞지 않아 한쪽으로 약간 기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드 스티커를 구매해 수평을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안정적으로 케이스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다행히 마치 원래 있던 자리에 있던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케이스의 여다지문에 투명 아크릴을 달아줄 순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아크릴 재단 업체를 찾아 문에 맞는 아크릴을 주문한 다음 얇은 불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고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보드를 연결해 줘야 하겠죠?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나무로 만든 케이스다 보니 나사를 사용해 메인보드를 나무에 고정시켜 줘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AMD 라이젠 7 5700G 프로세서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3600MHz를 지원하는 XPG DDR4 8GB 램을 듀얼 채널 총 16GB로 구성해 줬습니다. 스토리지는 방열판을 기본 탑재한 PCI 4.0을 지원하는 XPG 게이밍 S70 1TB를 탑재해 어디가도 손색이 없는 데스크탑으로 구성해줬습니다. 메인보드를 고정하기 전 미리 세팅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메인보드를 다시 분리해야 할 수 있어 세팅을 끝낸 다음 케이스에 나사를 사용해 메인보드를 고정해줬습니다. 그 다음 2열 수냉 쿨러를 고정해주는 일이 남았는데요. 한 가지 쿨러를 고정하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구매한 벽걸이 몰드를 펼쳐 한쪽은 케이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쿨러에 연결해
나무 케이스에 2열 순행 쿨러를 흔들림 없이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검정색 모기장을 사이즈에 맞게 재단 후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고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 각종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면 케이블 정리부 역시 전면과 동일한 사티 합판을 사용해 문을 만들어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LED바를 부착해 좀 더 화려한 PC로 만들어줬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라이젠 7 5700G를 사용한 만큼 외장 그래픽 카드 연결 없이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내장 그래픽 카드만 사용했지만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경우 3620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만들기로 한 거 이처럼 외장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 연결해 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래픽 카드라고 하면 RTX 3060 아니면 RTX 3060 Ti 정도라 할 수가 있겠죠. 눈물을 머금고 거금을 들여 기가바이트의 RTX 3060 Ti를 구매해 연결해 줬습니다. 이로써 이제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끝났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쿨러의 방향을 반대로 설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를 다시 드러내고 쿨러의 방향을 모두 재설치해줬습니다. 이제 케이스 작업의 끝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면부 전원 파트를 조립하면 거의 끝이 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컴퓨터 케이스에서 USB 2.0 포트 및 오디오 포트를 분리해 우드 케이스 측면에 연결해줬습니다. 물론 USB 3.0 케이블도 함께 연결해줬는데요. 그리고 쿨러 전면을 준비한 모기장을 사용해 부착해준 다음 직구로 구매한 LED를 지원하는 메탈 전원 버튼을 연결해줬습니다. 또한 측면 역시 검은색 모기장을 재단해 부착을 해줬습니다. 아주 완벽에 가까운 케이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 부족한 건 뭘까요? 나무를 사용한 만큼 원터치 걸고리를 하단에 연결해줬습니다. 이처럼 문을 잠그거나 원터치로 열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뭐랄까 최신 게이밍 PC의 성능, 하지만 앤틱함을 한 스푼 넣어줬다고 할까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화려한 LED의 게이밍 PC가 빛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세팅을 해줬더니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컴퓨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흐뭇했는데요. 그럼 과연 우드 게이밍 PC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코어 점수는 13801점, 싱글코어 점수는 1486점으로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쿨러 성능도 괜찮아 10분간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도 최소 26.5도, 평균 63.8도, 최대 64도로 온도 방어 역시 괜찮았습니다. 물론 쿨러의 성능도 성능이겠지만 케이스 안에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줬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거기에 스토리지 역시 PCI 4.0을 지원하는 XPG 모델을 사용한 만큼 읽기는 6741, 쓰기는 5152MB/s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용량도 1TB로 넉넉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그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드 게이밍 PC의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그래픽 성능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로 테스트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25335점, 그래픽 스코어는 28397점, 타임스파이는 총점 1985점, 그래픽 스코어는 만점 139점,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로엘은 6618점을 보였습니다. 최상의 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드 게이밍 PC의 성능으로는 사실 손색이 없는 퍼포먼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든 우드 케이스에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사이버펑크 2077을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 DLSS는 성능 모드로 테스트해본 결과 최소 45, 평균 76, 최대 10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게임인 콜 오브 듀티 뱅가드 역시 최상위 옵션에서 최소 72, 평균 101, 최대 163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배틀그라운드 역시 울트라 옵션에서 최소 46, 평균 131, 최대 21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중 온도 방어도 나쁘지 않아 CPU는 55도 내외, GPU는 78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성능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이밍 PC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데 과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일단 전기톱과 목공 작업대를 제외한 들어간 부품 가격만 계산해봤습니다.
15T 미송 합판 구매로 총 53,136원, 그리고 경첩 및 그에 들어간 부속품 가격의 합계가 14,400원, 거기에 RGB 펜 4개 가격이 26,600원, 직구로 구매한 LED가 들어온 메탈 전원 버튼은 5,595원, 마지막으로 투명 아크릴 가격이 6,220원까지 더해 총 10만 5,951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10만원 초반대에 나만의 우드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무선 키보드 마우스 5283원까지 합한다면 총 15만 6,234원이 들어갔습니다. 제작 기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 총 40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드 게이밍 PC를 만들고 나니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우드로 만든 게이밍 PC.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언제나 핫한 리뷰로 딴뜨고 말방구 실험실.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